LG 에너지 솔루션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포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2%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171.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5.31로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제가 빨리 하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42.2%가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크게 내려가질 못했어요. 매출이 크게 내려가면은 비례해서 재고도 좀 줄여주는 게 바람직한데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5.2% 그나마 이익이 났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37.2%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2,719억 원으로서 190%가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4.3%로 나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전기차가 그렇게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 만드는데 이 배터리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배터리가 이렇게 마진이 없고서야 어떻게 버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계 너무 싸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영업의 비용을 오래간만에 좀 표시를 하게 됐는데요. 기타 손익에서 그 기타 이익으로 그 6,209억 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배당금 수익이 5,305억 원이나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그 배당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중소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거겠죠. 근데 뭐 수없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배당한 건지 그 주석 내용으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3,953억 원. 그러니까 자기 사업으로는 돈을 못 벌었고 이익 배당이 5천억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흑자로 냈다는 거, 뭐 고정 특징이 하나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른 거는 아닐 것 같고, 스루퍼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원대로서 57.2%가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일부터 더 감소했기 때문에 15%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19.8%나 크게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운영 경비가 25.3%, 이 스루프 6.6% 증가보다 이게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생산성 0.75로 떨어지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2,690억에 영업 손실이 171.7%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29억 원 좀 더 적게 손실이 났으니까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참고적으로 스루픈율은 19.8%가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11.1%가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WCAI, 제공품은 없는 거를 보면은 제작 공정이, 제조 공정이, 생산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현장 견학을 갈 수 있으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동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재고가 118억 원이 줄어가지고 스루프 영업 손실이 좀 더 적게 났다는 거. 여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 평가 충당금이 이게 늘어났으면은 그 평가 손실액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453억 원이.
그리고 플러스면은 요거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 작업을 반복할 것이면 굳이 평가를 해야 할까? 역사적 장부 가격 그리고 이동 평균 가격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음, 이런 기업이 많아요. 또 의외로 그 평가자가 많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든가 이런 기업들 굳이 뭐 평가할 게 없다. 무슨 진부하라든지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이런 평가 작업들을 하는데 세법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논문 하나라도 좀 쓰고 싶더라고요. 뭐 회계의 원칙 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그 원가 회계에서 금융자산은 뭐 시가 평가하는 거 그거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 재고 자산에 관한 한은 이게 뭐 시가 평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그것도 정확한 거냐?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 정확한 거는 내 돈 주고 나간 돈이 얼마냐? 그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뭐 시장 가치가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회계가 왜 불확실한 걸 가지고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났네 안 났니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으로 매출이익이 왜곡이 또 되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5E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 하면은 회사가 표현한 방법은 아주 그 ABC 표준적으로 잘 했어요. 플러스로 된 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 61.5% 감소했고 상품 매입액 16.9% 감소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83억 원으로서 아니 1조 832억 원으로서 57%나 감소를 했어요. 운영경비는 근데 반대로 25.3%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이 아마 줄었을 텐데 고정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인원수를 갑자기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 경비는 나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또 시중 인프레가 올라가니까 대기업이니까 안 올려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경비 1조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7,424억 원을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3,541억 원, 총 제조비용의 25%에 해당해가지고 13.3%나 크게 올랐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75%인데 13.3%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내려갔겠구나 라고 우리는 또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재고의 변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총 제조 비용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들이 맞는지 검증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변동 기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깨끗하고 좋고 그 다음에 PQ 총 제조 비용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딱 일치를 해요. 문제는 평가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죠. 여기에서 재고를 줄여 평가 손실 작업이 많으면 재고 금액이 줄겠죠. 재고 금액이 줄면은 매출 원가를 재고가 줄면 이익이 주는데 이거 잘못 썼어요. 조정 작업했다고 곡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가 손실 금액이 많으면은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연말에 기말 재고를 빼거든요. 그러면은 재고가 이 줄어드는 늘어나죠. 그죠? 이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감소하도록 요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할 때마다 헷갈려 가지고 여러 기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조정 작업을 평가 작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564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0.6%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086명이 증원됐습니다.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로 공장 증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1억 원대가 넘습니다. 1억 1,700만 원. 임금을 꽤 많이 주네요. 0.8% 인상 요인이 있고, 노동 생산성 그거를 보면은 작년에 8.0이었는데 3.0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생산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전입액이라는 게 무슨 개념의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매하고도 나중에 잘못되면은 뭐 바꿔준다는 뜻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470.5%나 크게 증가해가지고 판매 관리비가 크게 증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급 수수료도 57.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현금 나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판매 보증 충당액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다 권씨인데 이 2023년대는 권영수 씨가 1957년 생이 그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 회장 그 밑에 있던 권봉석 씨가 그 부회장이었는데 그 대표로 올라섰어요. 권영숙 씨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셔야 되는 거고, 권봉숙 씨가 63년생이니까, 나이가 6년 차이뿐이 안 되지만은, 옛날로 같으면은 아주 형님뻘 되는 사람은, 아유, 형님 이제 늙으셨으니까, 57년생이면 늙었죠? 아직 70 안 됐는데, 그래도 나가야죠. 그건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도 권봉숙 씨도 뭐그 조만간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생산성 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영광이겠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3회전으로 크게 하락했어요. 재고를 줄이지 못했죠. 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회전율이 감소했어요. 수로분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고 레버리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 그 차입금을 더 늘렸습니다. 현금 버퍼율 82.7%로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데 차입금 때문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통 아라비아나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0.6이었는데 1.06으로 1%가 그 더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 잘릴만 아니 권봉석 씨도 지금 매우 문책을 글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자산 회전율 1분기에 0.07이면은 규모에 비해서 지금 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이것은 이 역방향으로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로픈율은 상승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1, 2, 3단계는 클리어하게 맞춰졌었죠. 그런데 분식회계 개연성을 한번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게요.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러면 이 가정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된다. 다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해서 하락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논리는 카를 포퍼의 과학적 사고방식인 반증주의에 의한다는 거, 적어도 이런 분석에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 올라야 되는데 올랐냐? 그러면은 요게 문제가 있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비밀이라서 얘기들을 안 하고 양극재라고만 그런데 이거 만들려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게 있는데 양극재만 얘기하고 이것도 소형 어플리케이션용이라고 해요. 40.5%가 하락했어요. 반대로 됐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아까 하락 인상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제가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하락을 했어요. 상승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나옵니다. 2차 전지 메이커들이 하나같이 본류의 원재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소형이 내려갔다면 2차 전지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눈에 보는 또 조견표를 만들어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원재료 가격,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비성분에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율이 하락하고 스르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거꾸로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지만은 소형 공시 두 요소 모두 반대로 입증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 추이낸 것은 적용이 될 만한 샘플이 아니다. 소형 무슨 저 전동 공구용 2차 전지 이런 조그만 그런 거 들어가는 거를 이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원통형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크기만큼 한 차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노출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3개 회사죠. 삼성 SDI가 있고 SK 온이 있고 기억을 합니다. 2차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연관해서 전기차 이런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2차 전지 원료를 공급하는 뭐 LNF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관심사항이 되죠. 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궁금해지죠. 어, 자, 어쨌든 1분기 실적을 가지고 2분기 매출 예측을 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의 비율이고요. 매출 재료 비율, 그 다음에 수로분율, 그 다음에 그 운영 경비율 이렇게 이제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는 뭐 전체를 통틀어서 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어, 이렇게 그 디커플링 해야 되듯이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간 CEO가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도 중국하고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거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요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 원가 회계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적자니까 100% 마이너스에 나면 이제 요거 제로로 했을 때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10조 원을 팔아야 됩니다. 1분기가 거의 2조 원 했으니까 5배를 해야죠. 연간이면 보통 4배를 하는데 5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손익분기점 다다르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매출 원가는 이 제조 원가 통해 가지고 재고가 변동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나왔을 때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어, 10조 원을 하면은 만약에 계약이 10조 원이 됐다 그러면은 요 우수리만큼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1% 정도 또 매출 노력을 해야 조금 남는 거로 이렇게 되고요. 재고를 만약에 2%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을 안 늘리더라도 한 108억 원 이익이 난다. 이 원가 계획의 그 마법이죠. 스루풋으로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 비용을 마이너스로 해놓고 스루풋율로 나눠버리면은 매출액이 나오는데 10조 1000억 원이 나와요. 원가 회계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420%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해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출액은 한 5배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1 더하기로 표시하기 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 500%가 아니고 1 더하기 430%요 정도 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본다 그러면은 계약을 10조가 아니고 이거 아니야. 그
10조니까 1000억이니까 이 1000억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합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1010만 원은 꼭 받아야 돼. 10만 원 깎지 마셔. 10만 원 깎으면 우리 적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면 한 41,635원 뿐이 남질 않아요. 이게 그냥 이게 원가로 드리는 가격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깎지 말라 이게요. 쓰르푸스로 그 계산해 낸 것은 안 되면은 5.1회전 재고 회전율이 예상되는데 5.3회전 하면은 약간 매출액이 그 10조 5천억 원대 돼가지고 한 2,220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네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너무 뜨겁다. 언제까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를까? 특히 2차 전지가 EV 가격의 50% 불확실한 정보지만은 그러니까 넘는다고 한다. 2차 전지를 만든다면 그 다음은 50%나 되는 걸 만드는데 껍데기 만들고 뭐 이런 거 조금 갖다가 조립하면은 그냥 자동차 누구나 쉽게 뚝딱 중국의 전기자동차 메이커가 뭐 수백 군데이잖아요. 개나 소나 다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 중국이 또 그 2차 전지 그 원료들을 싸게 그 덤핑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원료가 그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이면은 또 뭐 공제가 되니 안 되니 복잡한 그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뭐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는 미국의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요. 어쨌든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좀 처음보다 가격들을 좀 우리나라도 덤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노출시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가는 재고가 감소했거든요. 1%. 조금이라도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보다 예가가 높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 통계 그 매트릭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724억 원을 벌었어요. 뭐 적자가 났네 뭐 어쩌고 해서도 실제로는 이익이 남았다. 왜 그러냐? 감가상각비 이런 건 돈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은 A 아닝이라고 제가 하는 게 어저스트먼트 투 네트 인컴인데 당기 순이익에서 그, 그 맞으면 비현금 국산 말로는 비현금 조정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 나간 것도 번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다 그걸 번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1724억 원을 돈을 벌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당기순이익에는 이익 배당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역할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 EMS 그 사업 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거 나간 돈은 794억 원이 나갔고 최종적으로는 1조 7,428억 원이나 돈이 나갔어요. 그럼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냐? 비유동자산 공장 증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1조 9천억이나 나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채를 많이 늘린 거죠. 18.7%에서 24.6%로 1조 한 거의 7천억을 더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익배당 지금 꿈도 못 꾸죠. 네, 이렇게 상황이 되겠고요. 주가는 38만 5,500원으로서 2023년도 1분기 말보다 19만 8,5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 가격 대비 531%니까 PBR로 5.31이라고 보면은 주가는 아직도 거품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미래 가치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높은데 다들 장밋빛으로 봤지만은 지금 봐서는 아니올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죠. LG화학이 81.84% 지분을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분율이. 국민연금공단이 5.54%,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거의 5%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하고 비엠파라는 데가 눈에 띕니다.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그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보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